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러 복합적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 시점부터 사형집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이 시점 이전의 사형수들은 모두 사형집행을 당하였지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사형수들은 형집행을 당하지 않고 운 좋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렇다면 한 끗 차이로 운 좋게 사형집행이 무기한 연기된 대한민국 최장수 사형수는 누구일까? 오늘은 이 운 좋은 사형수에 대해 알아보겠다. 원원식. 그는 1957년 6월 17일 강원도 원성군에서 일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11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원원식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에 입학했고 사건 당시 원주시 출장소에서 일했다. 1987년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사내에서 최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당시 회사의 동료들은 그를 성실한 사원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원원식은 자신보다 2살 어린 신씨와 결혼하여 2딸을 얻었다. 80년대에 그는 4천만 원짜리 25평의 아파트를 구매할 정도로 성실한 가장이었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그의 삶은 아내의 종교로 인해 조금씩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전에 삼척출장소에서 원주 출장소로 전근한 이후 원주로 이사오며 그의 아내는 점점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된다. 그 종교의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신씨가 종교에 빠지자 가족들과의 불화가 심해졌고 그의 노모는 고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에서 따로 나와 집을 얻었다. 신씨가 종교에 빠질수록 원원식의 음주와 분노는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번 신씨에게 여호와의 증인에 나가지 말라고 윽박을 질러댔다. 사건 당일 1992년 10월 4일 월요일 아침 원원식은 아내에게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신씨는 가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라며 대꾸했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이 시작되자 원원식은 밖으로 나가 소주 2병을 마시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원원식은 신씨가 울고 있는 2딸을 남겨두고 교회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극대노를 여러 차례 보았음에도 아내의 종교활동이 계속되자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회로 향했다. 그는 교회로 가던 도중 주유소에 들렀다. 대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것이었다. 이때 원원식의 머릿속에는 빼앗긴 부인을 교회로부터 되찾을 생각만이 가득했다. 10리터의 휘발유통을 들고 그는 범행 장소로 향한다. 그곳은 신도들에게서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 2층 구성의 27평 작은 예배당이었다. 오후 2시 예배당 안에서는 9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초청 강연을 듣고 있었다. 교회 앞에 이르러 원원식은 고성방가를 질렀다.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예배를 보던 신씨는 이 소리를 듣고 원원식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간다. 원원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부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출입구를 부수고 예배당 바닥과 계단에 휘발유를 부었다. 이 정도 협박에도 신도들은 부인을 내놓지 않았다. 원원식은 여기에 불을 붙여도 되겠냐고 묻자 신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했다. 부지불식간에 라이터를 켜버렸고 순식간에 불이 출입구와 계단으로 번졌다. 1층에서 그를 막고 있던 신도 13명은 현장에서 불에 타 즉사하고 만다. 2층까지 이어진 왕국회관의 입구는 딱 하나였는데 이 계단과 입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예배를 보던 신도들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살아남은 신도들은 대부분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살아남았다. 예배당의 카펫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자 내부의 신도들은 정신을 잃었다. 이 방화로 15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에는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 2명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도들 중에 하나는 종교적 이유로 수요를 거부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신씨는 나로 인해 형제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을 남겼다. 원원식은 방화 직후 살아남은 많은 신도들에게서 무차별로 폭행당하다가
300m 떨어진 경찰서로 도주하여 자수하였다. 그는 이 사건 하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감 생활 중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우발적인 범행과 모범적인 생활로 보통의 사건이라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건의 희생자가 너무 많아 매번 감형 검토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는 형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장기 사형수로 30년째 복역하고 있다. 기존의 사형은 집행 시효가 30년이라 원원식의 사형 집행이 면제될 여지도 있었으나 다행히 국무회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되어 원원식의 사형 시효를 4개월 앞두고 사형의 집행 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일본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일본의 사형수가 시효가 만료되었으니 자신을 석방시켜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왜 진작 사형의 시효가 없어지지 않았나 의문이다. 최근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의 이상동기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다시 집행되는 날을 볼 수 있을까?